오랜만에 게임이나 한판 해야겠다. 와, 아이템 많네. 아, 도와주세요. 예, 지금 갑니다. 집에 적 있나요? 네네, 1층에 있어요. 저기요. 없는데요? 아, 2층에 있어요. 잡아주시면 아이템 좋은 거 많이 드릴게요. 안 주셔도 되는데. 일단 잡아드릴게요. 저기요, 2층에도 없잖아요. 이걸 속네. 나치 최고의 선동꾼이었던 요세프 게베스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듯이 가짜뉴스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가짜뉴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가짜뉴스를 피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사의 출처 알아보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의 공신력 알아보기, 이 뉴스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생각해보기 등으로 가짜 뉴스에서 시야를 조금 멀리 보게 되면 대부분의 가짜 뉴스는 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팩트 체킹을 통해 가짜 뉴스를 거르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팩트 체킹을 통해 가짜 뉴스를 거를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이 될 것인지, 계속 가짜 뉴스에 휘둘리며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건지 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짜증나. 뉴스나 봐야겠다. 이런 씨. 네네, 1층에 있어요. 잡아주시면 아이템 좋은 거 많이 드릴게요. 그 출처가 어디야?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 영상 특이점. 오늘은 반전 있는 영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절대 속지 않을 것 같은 가짜 뉴스. 설마 속고 계신 건 아니겠죠? 오늘 시민 영상 특이점에서 주목하는 특별한 이야기는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팩트 체크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극성인 상황 속에서는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떼지도 않은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이 새빨간 거짓말. 요즘은 이 거짓말들이 그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채 마구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짜 뉴스의 범람, 많은 어떤 피해들이 있겠죠. 가짜뉴스는 합리적인 토론을 가로막는 그런 악영향이 있고요. 또 그래서 건강한 여론을 형성을 네. 막고 그래서 사회를 분열시키기도 하죠. 최근에는 악성 댓글들이 계속 누적돼서 연예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네. 미치는 것도 어찌 보면 넓은 의미의 가짜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은 카메룬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네. 국가에서는 전염병에 퍼졌을 때 백신을 맞으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애를 못 낳는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져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팩트를 전달해야 될 뉴스가 가짜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 피해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국내에서도 엄청나죠? 피해 사례는 진짜 전방위적으로 있다라고 볼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큰 피해는 저는 이렇게 정보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우리가 뭔가 믿을 수 있는 공론장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언론에 네.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그게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 좀 가짜 같은데? 이거 좀 허위 정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수준을 갖추거나 이런 건 좀 어렵겠죠?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 게 대체적으로 진실이 한 90에서 95%. 그리고 잘못된 거짓 정보가 한 5에서 10% 정도가 결정적인 부분이 섞이면은 자기가 아는 내용이거든요. 다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속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거를 가려내는 게 매우 힘들죠. 실질적으로. 왜냐면 그런 맥락들을 다 뉴스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가려내는 어떤 작업들, 팩트 체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처장님이랑 우리 대표님께서는 언론계 일종의 공수처장, 공수처 역할을 하고 계신데 팩트 체크를 말도 하면서 안 되는. 뭘까요, 정말? 관록 있는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 기사는 딱 봤을 때 가짜 뉴스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 출처를 정확히 밝히느냐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뭐 어떻다더라, 네. 지지율이 올랐다더라 내렸다더라 이런 식의 글들을 보면 여론조사 기관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된 기사는 여론조사 기관의 임원의 이름과 함께 자료가 릴리스가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출처에 주목하라. 출처. 이게 첫 번째 원칙인 것 같습니다. 뭐 언론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주관으로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시민 농객이나 시민 기자들 중에서도요. 결국 우리 스스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잘못된 보도자를 직접 팩트 체크했다는 시민들을 저희가 한번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펌프차는 노후화 우려로 재작년부터 교체를 원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법안 소위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 관련 법안으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에 따르면 예산 계획 없이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야 법안 시행이 가능한데요. 과연 안조위 신청이 타당한 주장인지 팩트체킹 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만장일치도 아니었고 병합심사도 안 했으니 날치기란 주장인데요. 원래 다 일정 합의하고 만장일치로만 통과시킵니까? 아닙니다. 일정 합의는 관례였을 뿐입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획이 가능합니다. 이채위원 측이 계속 비협조적이니 위원장의 필요를 느낀 겁니다. 만장일치도 관례입니다. 법안은 의사의결 정족수 만족시키며 합법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관례를 강조한 거군요. 왜 그렇게 관례가 중요한 거죠? 이채위원실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만장일치가 관례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법이 아닌 관례를 이유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법안 제출 후 병합심사를 요구합니다. 국회가 파탄났으니 법안은 상임위 상정이 안 됐고 병합이 어려웠습니다. 한편 그동안 관례 때문에 안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관례를 근거로 논의조차 거부했으면서 3년간 수기 끝에 통과된 법안이 날치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문제 지적이 사실이면 법안 심사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에선 예산 지적이 불명확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22년까지 소방관 2만 명 증원에 1조 5천억이 필요한데 20년까지 5천억밖에 안 모인다고 합니다. 22년까지 필요액을 왜 20년까지 모인 교부세랑 비교를 하죠? 틀린 비교인가요? 예, 틀렸습니다. 게다가 5천억이란 금액도 틀렸습니다. 20년까지 교부세와 8천억이 모이고 필요액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기 계획이 전무하다고도 합니다. 특례기한과 교부세 인상 모두 20년까지는 그렇다는데 이 근거가 사실인가요? 특례기한의 20년은 이미 한번 연장된 기한입니다. 필요시 재연장 가능하기에 적절한 근거가 아닙니다. 교부세 인상도 20년 끝이 아닙니다.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추후 인상 가능합니다. 즉, 연장 및 인상 계획이 있음에도 장기 계획이 전무하다는 주장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20분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안건을 의제로 올려 논의해보자는 투표조차 거부했습니다. 성급한 법안 통과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팩트를 벗어난 의혹들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 더욱 좋지 못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팩트에 기반한 논의로 소방관 국가직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안전! 이런 복잡한 맥락이 있었다는 거를 뉴스에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방금 보신 영상은 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그 보도자료 팩트 체크를 한 건데 굉장히 내용이 짜임새 있게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시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제네럴리스트지만은
자기의 특정 직업에서는 이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의무 소방대원들이시니까 소방에 관련해서는 스페셜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직접 이렇게 팩트체킹을 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사안이다. 그래서 다들 자기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분야의 그 억지 주장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돋보였고요. 저는 이런 시민 영상들에 대한 방법론적인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돼지게 네. 그리고 좀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만 보완이 된다면은 점점 엄청나게 좋은 팩트체크 영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네. 의견을 개진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직접 민주주의가 더 향상되고 있다는 뭐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한다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직접 팩트 체크를 하시는 분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 특징? 나 이거 좀 정말 나 이런 부분 궁금해. 어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위험성과 팩트 체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의 매체의 기사만을 네. 가지고 자신의 인식을 확정하는 것은 그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 전 방송기자연합회의 주최로 팩트체킹 공모전이 열렸었는데요. 팩트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마치 뉴스처럼 쓰여 있습니다. 일인 미디어 시대, 넘쳐나는 정보 속에 무작위로 유통되는 가짜 정보들. 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올해 조회수 및 관심도 순위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일방적인 수용 과정이 아니고 개개의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또 하나는 이제 일방적으로 전달받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새로운 뉴스 생산자로서 생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팩트 체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체크 관련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렇게 형성하고 지원하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모전은 일반 시민들이 그런 가짜 뉴스 또 혐오 표현 이런 데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을 교육을 하고 또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확산하는 그러니까 교육과 활동 지원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씩은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정보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진짜 뉴스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거를 거짓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후 세대들은 거짓말만 믿게 되니까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그 제도화된 언론 말고도 유튜브라든지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정제되지 않거나 가짜이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그런 그 뉴스들이 같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가려서 볼 필요가 있고 답을 정해놓고 보도하는 언론, 뭐 특정이란 단독에 너무 매몰돼서 그런 좀 왜곡된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보니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 뉴스 진짜 뉴스인가요? 가짜 뉴스인가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뉴스를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뉴스인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네. 저는 가짜 뉴스인 것 같습니다. 투정이라는 그런 사실의 기반이 아니라 투정이라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라는 기사를 단어를 썼는데 이게 진짜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그 김치 테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SNS 활용 문화는 누구나 쉽게 기사를 쓰며 사진을 게시하고 방송을 통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었기에 가짜뉴스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의 팩트 체킹을 합니다. 얼씬가는 뉴스 또는 정보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체크합니다. 가짜 정보라고 생각되는 문구를 다수의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붙여넣어 그대로 검색합니다. 검색 옵션을 다양하게 해서 검색합니다. 가짜뉴스는 문장에 사용된 단어 몇 개조차 아예 검색이 안 되거나 처음 들어보는 매체 한두 군데에서만 검색이 됩니다. 가짜 정보라고 생각되는 문구를 다수의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붙여넣어 그대로 검색합니다. 검색 옵션을 다양하게 해서 검색합니다. 가짜뉴스는 문장에 사용된 단어 몇 개조차 아예 검색이 안 되거나 처음 들어보는 매체 한두 군데에서만 검색이 됩니다. 앞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결과를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먼저 게시한 사람의 계정 정보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이전에 어떠한 글을 올렸으며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진정성이 있는 정보인지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특정 기업이랑 MOU를 체결했다거나 거래를 했다고 한 줄 정보가 떴다면 그 내용을 번역기로 해당 국가 언어로 바꾸어 해외 검색 엔진에서 찾아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해외 언론에도 대부분 동시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의심이 가는 브랜드나 제품 또는 장소와 인물 등에 관한 가짜 뉴스가 있다면 해당 키워드를 국문 또는 영문 키워드로 해시태그를 달아서 각종 SNS에서 검색을 합니다. 한 줄의 뉴스 기사는 나를 속일 수 있어도 75억 지구인의 실시간 글과 사진은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기아는 제2회 팩트체킹 공모전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우봉입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미래 미디어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결과를 얻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부가 기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로서 진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짜, 진짜. 우린 이거 확실히 구분해서 진짜만 찾아보자고요. 오늘 제가 만났던 시민 팩트체커, 이분들은 진짜였습니다. 아니, 저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방송회관, 제가 15년 전 결혼식을 저곳에 치렀어요. 지하에서. 저의 그 승리의 기억이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요. 좋은 분을 만나서. 그런데 거기에 정말 똑부러진 분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상을 타러 온 그 젊은 학생들 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무되는 그런 네. 분위기에서 시상식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회장님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매운 고추가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인도의 논문을 기반으로 한 외신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참가자가 그 논문의 원본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기사가 과장된 부분을 지적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매스미디어에 있는 그 기자들, 국제부 외신 기사들도 그 함부로 기사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기 전에 와인 한 잔을 마시면 심장병 예방에 좋다고 한 몇 년 나오다가 와인 한 잔 마시면 심장병이 오히려 더 생긴다. 예. 아니다, 한 잔 마시는 게 좋다. 거의 한 30년째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류의 거를 좀 많이 팩트 체킹을 했어요. 네. 이를테면은 뭐 예를 하나 드려 제가 이제 쓴 네. 건데 뇌가 술에서 깨려면은 40일이 걸린다 이런 주장을 한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서 나와서 했어요. 야 뇌가 술에 깨려면 40일이 걸린대 막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팩트 체킹 한 결과 40일이 어떻게 나왔냐면 6, 7에 42 6주가 나온 건데 이 6주가 알코올 그 환자가 네. 알코올 뇌 손상이 됐는데 술을 6주 동안 안 마시니까 일부 회복이 되더라 뇌가 그런 의학 논문이 있는데 그거를 거두절미하고
술이 깨는데 40일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잘못 알려진 거 이런 식의 의학 정보들 뭐 이런 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죠.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다 팩트 체크를 하고 그렇죠. 원문을 막 그 논문까지 찾아 들어가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번이 또 두 번째 공모전이잖아요. 첫 번째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이렇게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런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네,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요. 먼저 네. 그 전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울릉도 서중학생들이 장려상을 받았는데 네. 태풍 때문에 백길이 막혀서 오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올해는 모두 다 수상자분들이 수상식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팩트체킹 공모전을 작년 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쟤네들 뭐하지?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팩트체크가 많이 대중화되는 분위기고요.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곳들도 여러 군데서 생겨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이번에 2회 대회는 그 매스미디어에 실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애초에 공모전을 준비할 때는 소셜미디어, SNS에 있는 가짜 뉴스들을 생활 속에서 타겟팅을 해서 일반인들이 한번 팩트체크해보는 것에 사실은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시작을 했었는데 팩트체크 수준이 올라가면서 기성의 그 기존 레거시 매체들, 매스미디어들의 기사들을 팩트체크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하면 어쨌든 이거에 또 하나의 기폭제, 촉매가 돼서 많은 시민분들의 팩트체킹 능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자발적인 참여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바라던 그 주권 의식의 향상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노력해 오셨는데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다는 거. 요러저러한 걸 본인들의 이제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눈높이가 정말 높아졌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언론을 만드시는 분들이요. 그냥 정말 후루룩 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 시대가 왔다. 그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팩트체킹 공모전에서 어떤 작품들이 수상했는지, 얼마만큼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한번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바게트에서 고등어빵이 공짜? 우연아, 파란 바게트에서 고등어빵을 공짜로 준대. 공짜? 몸으로 고등어를 표현하면 준다는데? 고등어로 빵을 만들어? 조금 비리지 않을까? 요즘은 뭐 개성 있는 시대니까 넣을 수도 있지. 다 먹었으면 가자. 야, 너 그 기사 어디서 봤어? 카톡. 그 컬 누가 보냈는데? 친구. 야, 네가 그 기사 직접 봤어? 아니, 친구가 보여줬는데. 야, 이거 좀 들어봐. 언제부터 기사야? 글쎄, 아까 보냈으니까 오늘부터 아닐까? 혹시 빵 사진 봤어? 아까 봤잖아. 아, 넣지 마. 너 사이트 들어가 봤어? 뭘 들어가? 기사가 났는데. 근데 고등어빵이 있긴 해? 그냥 장난친 거 아닐까? 아니 좀 있겠지. 야, 네 친구는 어떻게 알았대? 아 몰라. 들어가자. 고등어빵 주세요. 네? 왜 안 주지? 고등어빵 주세요. 고등어빵이요? 그런 거 없는데. 네? 이거 보세요. 인서트리도 나왔어요. 이런 빵은 없는데. 그리고 손님, 저희 빵집은 스펠링이 P가 아니라 F예요. 아니, 이게 뭐야. 안무 다 짰는데. 야, 뭐긴 뭐야, 가짜뉴스지. 너 사실 확인 없이 아무거나 믿을래? 너 그 기사 어디서 봤어? 그 컬 누가 보냈는데? 네가 그 기사 직접 봤어? 언제부터 기사야?
혹시 빵 사진 봤어? 너 사이트 들어가 봤어? 근데 그런 빵이 있겠니? 그냥 장난친 거 아닐까?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았대? 야 잠깐만, 너 설마 친구들한테도 보낸 거 아니지? 아, 맞다. 야, 고등어빵이 공짜로 나온대. 저렇게 아는 사람이 뉴스를 보내면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SNS가 그것 때문에 확산이 많이 되는 게 내 친구가 믿으면은 그 브랜드 뉴스 브랜드하고 상관없이 내 친구를 네. 믿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하고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과적으로 미디어의 어떤 향상에 좀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팩트체크 체킹 공모전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여러 매체를 비교해서 보는 그런 습관을, 그런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어떤 매체마다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비교해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부감샷을 위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 위에서 짐이 떨어지는데 어떤 중년의 신사가 지나가는데 젊은이가 막 뛰어가서 그 사람을 쳐서 이렇게 쓰러뜨리는데 처음에는 소매치기나 날치기처럼 보였는데 네. 나중에 위에서 본 카메라에서 보면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다 다른데 네. 결국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기자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독자들도, 시청자들도 여러 관점의 매체들을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팩트체킹 공모전이 1회, 2회, 이제 내년에 이제 3회도 있을 텐데 네. 점점 커지고 좀 국제적인 연계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팩트체크 부분 대상을 받은 팀, 경북대 팀은 오는 12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구글 썸밋, 이거는 인터내셔널 팩트체킹 네트워크 IFCN과 미국의 포인터 재단이 네. 주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인데요. 거기에 가서 이번 팩트체크를 한 과정을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이 팩트체크 분야에서도 그 한국이 갖고 있는 능력이 또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어떤 고무적인 부분도 있겠는데요.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불량식품이 이제 시장에 있다 그러면은 야, 이렇게 된 건 먹지 마라고 해서 일반 소비자가 불량식품을 거르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좀 더 법적으로 규제하고 뭔가 처벌하는 이런 대책이 좀 생기는 것 맞는 것 같은데,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유럽 국가들은 퍼나르는 사람보다는 허위 조작 정보인 걸 알면서도 네. 삭제하거나 내리지 않는 플랫폼,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이 트렌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언론사는 물론이고 여러 미디어 교육 관련 센터에서도 팩트체크 분야가 시민분들의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시민들 스스로 팩트를 찾게 된 걸까요? 지금 당장 우리 엄마, 우리 막 정말 작은 아버지가 막 보내시니까 뭔가를.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분을 설득하고 싶기도 하고 싸우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주제가 나한테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싶고 강사를 모셔서라도 난 해법이 듣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 시민들의 욕구를 저는 이런 교육이나 또는 언론사에서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짜뉴스만 쪽집게처럼 이렇게 딱 집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전반적으로 함양이 돼야 되니까. 미디어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뉴스가 나오고 이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지를 알면은 대체적으로 잘 집어내시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섹시하면 의심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거든요. 섹시하면 의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놀라운 뉴스가 이제서야 우리한테 알려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뭔가 굉장히 분노를 자아나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한 번 더 의심을, 이게 정말일까라는 의심을 해보시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좀 조작이 되거나 좀 과장이 되거나. 그럼 팩트체크 교육에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팩트체크를 모든 기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이나 의견을 기반으로 한 기사는 팩트체크의 대상이 아니고요. 나온 팩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디를 들어가서 대법원 판례를 봐야 되고 통계청에 어디를 들어가야 되고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팩트를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치 찾아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직접 대상을 정해서 팩트체크를 해보게 되죠. 저희 팩트체크 부분 대상을 받은 그 경북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광역단체 17
곳에 정보 공개 청구를 모두 다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20대 젊은이들의 성장 속도는 팩트체크에 관한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수용한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판단하고 또 이것을 가공해서 재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기사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웹문서도 있고 많잖아요. 이제 블로그는 언론사의 기자들이 쓴 게 아니니까 블로그보다는 저는 기사를 더 신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를 생산해내는 매체나 기자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체가 있으면 그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그리고 어떤 기자가 과거에 썼던 기사는 어떤 건지 이런 기사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이 좀 더 이걸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학교 생각을 교육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받는 건 주로 학생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요 정도 시기에 우리가 국영수를 배우듯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저는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민주주의를 계속 실현하고 그리고 지성을 갖고 이 사회에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수학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가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좀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남아공에서 모인 전 세계 팩트체커들도 공통의 관심사가 뉴스 리터러시였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언론 재단이라는 포인터 재단도 10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시킨다. 페이크 뉴스를 골라내는 방법을 한다. 언론의 신뢰, 매스미디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 허위 정보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의 허위 정보에 대한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 모니터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긴 뉴스를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표나 그래프처럼 말이죠. 하지만 쉬운 정리가 종종 보는 이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는데요. 객관적으로 그래프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해 볼까요? 그래프의 뿌리를 바로 세우자. 그루트. 안녕, 나는 그루트야.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나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줄게. 자, 씨앗은 수치를 나타낸 텍스트 기사야. 수치가 군데군데 분포해 있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오지? 맞아. 수치를 텍스트만으로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새싹은 표야. 텍스트 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어. 사실상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해 내용을 직관적으로 전하기는 힘들었지. 사람들은 한눈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기 시작했어. 특히 데이터 저널리즘이 대두되며 그래프를 더욱 많이 활용하게 됐지. 나는 데이터 저널리즘과 함께 성장했어. 먼저 그래프가 뭔지부터 이야기해볼까? 그래프는 복잡한 숫자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좋게 시각화해 놓은 거야. 훨씬 보기 쉬워졌지? 그래프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거든. 지금부터 내가 잘못된 그래프를 보여줄게. 한 방송사에서 그린 원형 그래프야. 반대가 12.6%인데 차지하는 비율이 저렇게 크다고? 원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야 해.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업로드한 꺾은선 그래프야. 수치는 똑같이 2.6인데 왜 Y축의 위치는 모두 다를까? 2.5도 2.2도 마찬가지네. 한 신문사에서 기사에 첨부한 막대 그래프야.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볼래? 맞아. 13.57이 9.4보다 작게 그려졌어. 그래도 그냥 부수적인 자료인 거잖아. 그래프만 본 사람들은 왜곡된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왜곡된 그래프를 내보내는 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걱정 마. 내가 왜곡된 그래프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먼저 축을 살펴봐야 해. 축에 눈금이 표시돼 있는지, 간격은 일정한지, Y축과 X축 모두 확인하는 거 잊지 마.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합이 100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수용자, 제작자, 국가 모두 노력한다면 그래프의 뿌리가 바로 설 수 있을 거야. 아, 저기 또 왜곡된 그래프가 있잖아. 자, 나랑 같이 그래프를 지키러 가자. 네,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매뉴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뉴스를 대하는 자세 좀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그 시민들이 올려주신 영상에서도 저희보다 더 잘 언론 비평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많이 읽고 퍼나르고 저는 주변에 그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의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우리가 아니 리터러시 그분들은 관련된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러니까요. 새벽에도 보내 가짜 뉴스를. 근데 저도 그냥 친구들한테 예를 들면은 좋은 그 미디어 비평 방송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보내요. URL 좀 부끄러워도
이것 좀 보자 이렇게 같이 다양한 그런 교육도 주변에 많이 미디어 센터들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찾아가셔서 듣고 이렇게 같이 실천하는 그것이 지금으로선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좀 구체적인 효과,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팩트 체크가 좀 더 활성화되면. 신뢰가 낮으면은 사회적 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하나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신뢰가 있으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게. 네. 근데 이 팩트 체크라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널리즘의 신뢰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어느 정도 저는 기여를 할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비용들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떤 관심과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최근의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팩트 체크와 라이브 팩트 체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팩트 체크는 협업 팩트 체크인데 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이나 남미 국가들을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기술적,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요. 독립적인 팩트 체크 매체, 우리 뉴스톱 같은 그런 매체들이 기존의 매스미디어 매체들과 함께 팩트 체크를 해 나가는 또 다른 거 하나는 지난 봄에 스페인에서 한번 보여줬었는데 스페인 총선에서 당대표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TV 생중계 토론인데 그거를 마딜타라는 공중파 출신 기자 2명이 주도하는 그 단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업으로 팩트체크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었는데 허위 조작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빨리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굳혀서 라이브 팩트체크를 했는데 우리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동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은 사실인가? 그 말은 필요한가? 그리고 그 말은 따뜻한가? 많은 기자분들께서 기사를 송고하기 이전에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실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사실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의 열정,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죠. 시민영상 특집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